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롭네요. 아까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그때 얼굴 뵌 분도 계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뵌 분들도 계신데 되게 낯선 공간에서 낯선 분위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전에 어떻게 보니까 그 제 팬미팅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오글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이 전에도 한 몇 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이제 1년에 한 2번씩 하고 있는데 전에도 오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또 못 해봤던 얘기도 하고 전에는 막 게임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보너스로 몇 곡, 한 두세 곡 정도 노래도 했었고 연주도 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되게 좋네요. 제가 막 스타가 된 것 같고 막 연예인 된 것 같고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3시 공연 때는 퇴근길이라고 하는 그 공연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시간을 못 가졌어요. 시간도 없고 여기 빨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아까 못한 거를 이따가 이 자리에서 원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분위기가 되게 가라앉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점점 더 가라앉을 거예요. 괜찮아요.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가라앉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색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제가 솔로 뮤지션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밴드를 해와서 옆에 누군가 있는 게 편해요. 옆에 누군가 있는 게 편해서 제가 중앙에, 저는 정말 센터병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왕자병이 없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정말 잘생겨서 정우성처럼 멋있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서 영화배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연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저는 유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옆에서 조력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낙연 총리가 되고 싶지. 앞에 나서서 이끌고 이런 리더십은 참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따로 있고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저는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거나 제 오른쪽이나 왼쪽 조금 사이드에서 맡은 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임무를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성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센터에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면 늘겠죠. 맞아요. 왜냐면 아까도 저 대기실에서 20년 이상 된 친구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다 보면 된다는 게 20년 동안 제가 안무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친구는. 근데 20년 지난 다음에 무대에서 안무를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불굴의 인간 승리 같은, 예를 들면 허리 부상이라든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라든가 목발에 의지해서 걷던 사람이 끊임없는 재활에 의해서 목발을 집어던지고 갑자기 수염 휘날리면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감동받는 것처럼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약간 공감 못할 감동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후배들도 웅이 형은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어쩜 이렇게, 저는 동안이에요. 어쩜 이렇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겁이 없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실패할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나이에 돼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을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웅이 형은 정말 귀감이 되고 멋진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나중에 후배들한테 멋진 형으로서, 선배로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는 아닌데 종종 들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보면 저랑 친해져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래도 우스갯소리 하다가 좀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정말 저는 되게 그게 그렇게 뭐랄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제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살아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닥치면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제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열심히 하고 제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취지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잠자는 시간 빼면 얼마 못 살아요 사람들. 더군다나 젊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파릇파릇하고 에너지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그 삶은 인생에 있어서 잠자는 시간 빼고 화내는 시간 빼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 빼고 그런 시간 빼면 정말 짧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거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야 되는 거는 하긴 하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부딪혀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재밌고 좋은 것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각자 고민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있어요. 주머니에 100원 있는 사람도 있고 통장에 1000억 있는 사람도 누구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없다면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이게 너무 진지해지는데 빨리 끝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먼저 찾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냥 앞뒤 때 따지지 말고 그냥 가세요.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뭐 안 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어쩌고 좋아요. 데뷔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부닥쳐서 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또 거기서 오는 값어치 있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고. 제가 전에도 퇴근길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이든 퇴근길이든 어떤 뭐 공연이든 콘서트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제가 어떤 멘트를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지 라는 준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준비를 하면 머리가 나빠서 뭐였더라 하고 기억을 못해요. 저는 이렇게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기분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게 정말 좋아요. 가끔가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사람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부담감 주지 말고 편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이런 진지한 얘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전에는 우리 카페 회장님이랑 어느 정도 상의를 한 다음에 게임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게임이 없죠. 네,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래도 몇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제안한 거예요. 뭐냐면 이브라는 밴드의 팬클럽이셨던 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모임으로서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있지 못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냥 어떤 취향에 의해서 약간 좀 분산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랄까 좀 아픈 상처들도 있고 기분 상한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닦아놓고 말씀드리지만 이브를 모르시는 그냥 저 순수하게 저를 알고 저만 보러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브를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분이나 제 카페에서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픔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약간 겸연쩍거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섞이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융화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이브의 멤버로서 또 하나의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로 불리고 있는 뮤지컬 배우로서 저를 보러 온 자리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여기 와주신 분들을 제가 한 분씩 다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보시면, 방송 보시면 프리허그도 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호도하는 판에 저랑 허그하는 거 나쁘지 않죠? 네. 네, 제가 안아드릴게요.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씩 다 안아드릴 테니까 저 원치 않으시는 분은 노를 외쳐주세요. 외간 남자랑 외간 남자. 민주언니 혹시나 가정을 꾸리고 계시면 혹시나 이 남자친구와의 어떤 그 민감하신 분들은 단호하게 X를 외쳐주세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제가 정말 따뜻하게 우리 하나 된 마음으로 오래오래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고맙다는 의미로 진심을 담아서 한 분 한 분 허그를 하고 싶습니다. 대박. 네, 해드리려고 한다는 좀 되게 뭐랄까 건방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다 안아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따가 마음 같아서 지금 내려가서 한 분 한 분 외치면서 안아드리고 싶지만 이따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제가 한 분씩 안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분.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원래 사실은 악기를 시작을 한 게 피아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한테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쫄랐어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근데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피아노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정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이제 등록을 하고 2년 정도를 배웠죠. 그게 처음 악기를 다루기 시작한 거였어요. 2년을 쳤는데 뭐 피아노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 정도 좀 덜 됐을 때 체르니 50을 쳤었거든요. 그 되게 진도가 빠른 거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옮길 때마다 이 학생은 음대를 가야 된다. 피아노로 세계를 주름잡을 학생이다. 진짜 그랬었어요. 진심으로 제가 과장이 아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자라셔가지고 막내로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개념이 없으셨어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고 뒷바라지고 마음이야 있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대학교 다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그게 소원이었었던 분들이라 아니다 우리 형편도 안 되고 음악 생각 없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기회를 지나가다 뮤직비디오를 보고 기타 치는 거 보고 제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 맛이 간 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이가 드신 형들이지만 건젠 로지스라고 있어요. 건젠 로지스의 그 깁슨 기타를 이렇게 늘여매고 사막 한가운데서 바람 맞으면서 막 머리 휘날리면서 기타 치는 그 모습을 뮤직비디오 보고 중학교 2학년 때 레코드 가게가 그 당시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들 누구냐고 다시 한번 틀어달라고. 그때 이름을 듣고 계속 돌려서 봤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서 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제 눈에. 그래서 저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기타를 치고 싶어서 이렇게 기타를 시작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도 당번이 했을 때 주번이 했을 때 빗자루로 이렇게 뒤 쓸면서도 기타 치는 흉내 내고 막 먼지 이렇게 휘날리면서 쉬는 시간에도 뒤에 사물함 옆에 기타 놓고 쉬는 시간마다 기타 치고 저 기타 누구 거야? 아무 거야. 너 나와. 기타 치러 학교 나오냐 이러면서 맞고 그렇게 기타를 좋아했었어요. 동시에 음악을 좋아하는 동시에 영화도 너무 좋아했었고 근데 지금 이사 다니면서 그 노트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비디오랑 뭐 이것저것 보면서 제 나름대로 영화 감독, 뭐 주인공, 스토리, 별점, 바공 콜렉션 해가지고 별점을 제가 막 매기고 그랬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1500편 이상의 노트를 기록한 노트를 이사다니면서 잊어버렸었어. 아, 그거 찾으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래서 영화에도 정말 재미를 느껴서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연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연기하는 걸. 그래서 우연찮게 뮤지컬 2005년도에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에서 처음 기타를 치게 되면서 그 연출하신 분이 이진아 연출님이에요. 되게 지금 이제 뮤지컬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30이 안 됐을 때니까 좀 파릇파릇하고 반짝반짝일 때였으니까 연출님께서 자네 한번 뮤지컬 해보지 않을 텐가? 좋죠. 저는 길을 몰랐으니까, 방법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한번 봐봐. 그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리스라는 작품이거든요. 2005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뮤지컬 지금 배우들의 엄청난 선배예요. 근데 여태까지 쭉 해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리스를 하고 몇 작품을 하다가 다시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접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그쪽 바닥을 좀 떠났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분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에 계속 제가 연기와 영화 이런 매체 이쪽을 너무 좋아했어서 제가 도전을 지금에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그게 영화가 됐던 연극이 됐던 물론 뮤지컬 드라마 뭐가 됐든지 간에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좋고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엄청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도 서보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고 계속 갈고 닦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혼자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실이가 어디 있죠? 안 도와줘도 다 잘. 그래서 얼른 빨리 올해 뮤지컬이던 뭐던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긴 맞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또 어떤 다른 값어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언젠간 지금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잘하게 될 거고. 얘기가 좀 길었죠?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자, 제가 지금은 6시 퇴근이라는 뮤지컬에서 윤지성 역할로 하고 있고요. 더 데빌이라는 뮤지컬에서 기타를 치고 있어요. 관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면 맨 오른쪽에서 마스크 끼고 멋진 척하면서 액션 기타를 하고 있죠. 뮤지컬 더 데빌은 2014년도에 제가 초연 때부터 연주를 했고요. 지금도 연주를 하고 있지만 노래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멋있고 그 작곡하신 분들을 정말 존경할 정도로 정말 곡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조형균이 부를 때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노래 부를 땐 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감상을 하게 돼요. 그 노래가 소모우송지라고 그레첸한테 이제 화이트엑스 신이 안아주는 그런 노래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요.